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신축년이죠. 자, 신축년에 호랑이띠 분들의 한 해 동안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호랑이띠 분들을 나타낸 이 호랑이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랑이를 어떻게 봅니까? 산신령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이 인자가 호랑이띠를 나타내는데, 이 인자는 그 생지로 봄의 시작을 나타내고, 동물로는 이 호랑이를 지칭하는 글자가 이 인자가 됩니다. 이 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처음을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분주하고 또 열심히 돌아다니기 마련인 그런 성향도 가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게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사업도 사랑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글자가 이 생지인 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역마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항시 분주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타입이 되기도 합니다. 항시 분주하고 또 주위를 살피는 그런 습관도 따르고, 또 태어난 시가 이렇게 역마인 사람은 주변을 살피느라고 잠을 잘 때도 편하게 자기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 분들의 성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호랑이띠 분들은 판단력과 추진력이 남보다 앞서 가지고 쉽게 성공의 길로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호랑이의 성정처럼 용감하고 적극적이면서 배짱도 있어 가지고 지도자로서 활동적이고 결단력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강한 도전 정신과 더불어 관대하고 의리가 있어 가지고 앞만 향해 가지고 전진하는 신념과 파워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또 이 호랑이띠 분들은 의리파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가지고 자신에게 이득이 가지 않는 일에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더러는 낭비벽이 있다, 이런 평도 듣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주장이 강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기 힘들어 가지고 화합하기 힘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따돌림을 받거나 재물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호랑이띠 분들의 사주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호랑이띠를 나타내는 이 인자는 음력 1월에 해당하고, 시간상으로는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봄을 알리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이 호랑이띠 해에 태어난 인물로는 녹두 전봉준 장군, 도산 안창호, 시인 김소월, 3.1운동의 유관순 등이 이 호랑이띠 해에 태어난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 호랑이띠 분들의 세계적 인사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로 배우인 마릴린 먼로, 그 다음 영국 여왕 엘리자베트 2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참 유명하고 또 훌륭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신축년이죠. 자, 호랑이띠 분들의 신축년 한 해 운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천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 지진 이런 것들처럼 천재지변에 준하는 다소 좀 거역하기 힘든 그런 일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보다 상위 그룹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좀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활동성에 좀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이나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불리하고, 윗사람을 따라 가지고 아니면 윗사람의 의견에 동조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좀 순리적이고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자신보다 조금 윗사람들이 많이 포진하다 보니까 윗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가지고 오히려 이 천살 기운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신축년 한 해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세 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천을 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인덕이 많아 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쉽게 그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운세는 어떻습니까?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다소 좀 불리한 그런 시기고, 오히려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12운성이 묘지에 속할 때는 수승의 기분으로 차분히 다음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조금 생길 수 있고, 또 문서운이 바뀌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운세니까 급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미뤄두는 지혜도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천을귀인이 역시 함께하고 12운성은 양지네요. 자, 이 천을귀인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봤죠. 자, 12운성은 양지입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기운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들은 자신이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의 그 행운도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직은 힘이 미약한 그런 시기라 가지고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성과가 밖으로 노출되지 못할 정도로 작아 가지고 희망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분야에 그 능력이나 두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비겁이 양지에 속할 때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도와야 할 일도 많고, 그로 인해 가지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세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천간이 합이 오고 12운성은 역시 양지네요. 자, 천간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병화하고, 그죠? 자, 여기 신축년에 신금이 이렇게 병신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합이 오는 이런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안정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간에 상당한 끌림과 호감이 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상당히 좀 돈독한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2운성은 역시 양지입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좀 미약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식상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자문도 구하고 도움도 받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번에는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천을귀인이 역시 함께하고 12운성은 관대지네요. 이 천을귀인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귀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관대지죠.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운세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나날이 확장되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관대지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좀 잘 풀리다 보니까 자만심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견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대지에서는 부부 간에도 상당히 그 갈등과 불화가 좀 심할 수 있으니까 바깥에 하는 일은 잘 되지만은 안쪽이나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죠. 이렇게 그 재성이 관대지에 속할 때는 생활에 여유는 생기지만은 아내의 힘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부부간에 아니면은 가정에서 조금 불협화음도 생기기 쉬우니까 가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조금 상대편의 입장을 좀 헤아리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60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사 그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시기로 모든 것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일에서 일 처리는 능수능란하지만은 운세의 부침이 조금씩 다가오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를 수 있고 하는 일에서도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다소간의 어려움도 조금씩 생기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의 운세인 제왕지에서 약간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운세입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 정상에서 하산하는 그런 정도의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적으로나 사업에서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고 또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또 취업난에 조금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월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월별 운세면은 2월달이 음력으로는 1월달 시작하는 달이 됩니다. 자, 2월달부터 음력으로는 1월달, 2월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년 1월달이 음력으로는 마지막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인월이 첫 달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2월달, 경인월인데 지살이 함께 하네요.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이런 일도 생기기 쉽고 또 해외여행이나 출장, 나들이 아니면은 그 무역이나 유통업, 여행사 등의 그런 직업과도 좀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의지로 변하거나 이동해 가지고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로 보편적으로 그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가진 꿈을 어느 정도 펼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출발이나 활동 부대가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업이 확장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 이동의 결과가 현재보다 통상은 나은 쪽으로 발달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월달입니다. 3월달 보시면은 신묘월이고요. 자, 연살에 방합이 함께 합니다.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닌 방송인 또 학원 강사 같은 분들도 그 인기를 먹고 살죠. 그 다음에 보험을 하시거나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이런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는 한 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남들에게 좀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지만은 또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비나 지출은 상당히 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수입에 맞춰 가지고 좀 지출 관리 좀 하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했을 때 상당히 도움을 받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직업적으로도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방송인, 외판 같은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죠. 좋은 한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4월 달입니다. 4월 달 보시면은 월살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살 기운에서는 뭐 결혼식이나 약혼식 아니면 회갑 이런 좋은 의미의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고요.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갈이나 우울증 아니면 무기력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는 일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월살 기운에서는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횡재수도 생기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별다른 충과 합이 없으니까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 5월달입니다. 5월달 보시면은 개사월이고요. 망신살에 인사형이 있습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좀 가기 쉬운 그런 시기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따르는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통상 이 망신살은 그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취업 원서 내신 이런 분들 다시 말해 가지고 어려움을 그 해결하고 그 평가를 기다리는 그런 기운에서는 최고의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형이 함께 하니까 이런 시기에는 이 망신살이 정말 망신으로만 끝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그 체면 관리 주의해야 되고 평가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은 다음 달 정도로 미뤄두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할 때는 체신 관리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6월 달입니다. 6월 달 보시면은 갑오월인데 장성살에 삼합이 함께 합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조의 행운이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좀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겠고요.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적이고 언제나 자기가 최고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가 심하지 않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프리랜서 영업직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합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 선후배 아니면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좀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때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이 기다린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그 7월 달입니다. 7월 달 보시면은 을미월입니다. 을미월인데 반한살이네요.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변의 도움도 크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그 우호적인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좀 더 유리하고 리더보다는 참모직이 좀 유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남들에게 좀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좋은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별다른 충과 합이 없으니까 좋은 운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 8월 달입니다. 8월 달 보시면은 역마살에 지지충이 있네요.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등으로 먼 곳을 좀 출입할 수도 있고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도 많은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많이 따르는 그런 시기지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충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동 간에 각종 사건 사고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 특히 그 멀리 여행을 하거나 나들이를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각별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9월달입니다. 9월달 보시면은 정묘월인데 6회살의 원진이 함께하네요.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수럽이나 한의학 같은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거나 종교나 철학 같은 활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6회살 운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주변에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이나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고, 윗사람의 뜻에 맞춰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하니까 직장에서도 좌천이나 명퇴 같은 이런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건강도 악화되기 쉽고, 들은 그 만성질환 등으로 어떻습니까? 종교를 찾는 그런 일도 생기기 쉬우니까 이런 6회살의 원진운이 올 때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원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감정 대립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보시면은 무술월인데 그죠? 화개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 아니면 가까운 친구 간에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다면은 이럴 때 화해 기회로 삼는 그런 달이 되면 상당히 운세의 도움을 받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요. 또 헤어진 연인이나 오랜 친구와의 그 재회를 하거나 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때도 이런 달 선택해서 하시면은 운세에 도움이 큰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개살 운에서는 기존에 그 하던 일이나 사업은 현상 유지가 최선이고요.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화개살 운에서는 그 다소 좀 답답한 기운이 들기도 하지만은 수승의 기분으로 보내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월 달입니다. 기해월이고요. 겁살의 육합이 함께 합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로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실직이나 사업의 부침도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겁살 운에서는 그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그 현재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쉬운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할 때는 이 겁살 기운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그런 힘을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나 사법계통에서 실력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미혼자분들은 이 겁살운에 혼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운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보시면은 경자월인데 그죠? 제살이 함께 하네요.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외부와 단절되거나 다소 좀 억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그런 상황을 좀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머리는 상당히 명석해지고 또 임기응변에 강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서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부침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에너지의 축적으로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월 달입니다. 지금 2022년 1월 달입니다. 2022년 1월 달이 음력으로는 마지막 달이 됩니다. 신축월이고요. 천살이 함께 하네요.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적으로 다소 좀 거역하기 힘든 가뭄이나 홍수, 지진 같은 다소 환경적으로 좀 거역하기 힘든 그런 일이 생기기 쉽지만은 이런 천살 기운에서는 그런 환경에 좀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활동성에 좀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불리하고 윗사람의 이견에 쫓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천살 기운에서는 그 주변에 자신보다 신분적으로 윗사람들이 많이 포진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윗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는 잘 활용하시면은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천살 기운에서는 그 실속은 크지 않지만은 횡재수가 따르기도 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자신 학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신축년이죠. 자, 음력으로 신축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해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그 성정과 신축년의 그 운세 그리고 월운세까지 개략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